여러분, 최근에 갑작스럽게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했는데 다들 계좌는 괜찮으신가요? 그러면서 혹시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자주 듣지 않으시나요?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다. 아, 주식 진작 샀어야 됐는데 타이밍 다 놓쳤다. 참 희한합니다. 이제 좀 재테크에 관심 좀 가져볼까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꼭 세상은 불경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한번 옛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대한민국 이제 정말 살만하다. 경제 성장률 호황을 기록했다. 지금이 투자할 적기다. 이런 뉴스 아니면 주변에서 지인이나 친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 들어봤던 적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이었던 20년 전부터 뉴스에서는 수십 년 동안 빠짐없이 단군일의 최대 불황, 제2의 IMF 수준, 대한민국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위기 이런 말들을 디폴트 값으로 계속 써왔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불황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었을까요? 그건 우리나라 경제가 실제로 경기 불황에 계속 빠져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나라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 지표상으로는 드라마틱한 성장률이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일 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부가 멈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우리나라가 경기 불황에 계속 빠져들어서 지금 모든 기회가 끝났다고 보면 10년 뒤에 태어날 아이들은 평생 부자가 될 기회조차도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역사를 되돌아 봤을 때도 1900년대 초반 1,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겪으면서 이제 인류는 다 끝났다라고 절망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시기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자산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전 세계는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쳐서 결국엔 오늘날과 같이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에 있어서 지금 당장 경기 불황, IMF 위기, 이런 언론의 기사나 아니면 주변의 목소리보다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의 시장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투자 시장은 바다의 밀물과 썰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밀물이 들어와서 물이 가득 찼을 때가 있으면 또 반드시 썰물이 돼서 바다의 바닥을 드러낼 때가 나타납니다. 자산의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오를 때가 있으면 반대로 또 크게 하락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자산 가격이 끝없이 오를 때 대중들이 그제서야 지금 안 타면 다시 기회는 없다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서 바다의 바닥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 밀물의 정점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썰물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바다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제 다 망했다 라면서 완전히 큰 손해를 보고 이 바다를 탈출하죠.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는 게 대중의 심리입니다. 오를 때는 조바심에 눈이 멀고 내릴 때는 공포에 눈이 멀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주식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언제 사야 될까요? 따로 정해진 답은 없지만 요즘처럼 사람들의 비난과 야유가 점점 증가할 때 이제 슬슬 매수를 생각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비유해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축구에서는 정말 위대한 선수들, 천재적인 선수들이 한 번씩 나오죠.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선수들이라도 컨디션 난조나 팀과의 점순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한두 시즌 정도 부진한 시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약간 철새 같은 팬들은 그 선수가 공을 잡자마자 야유를 막 퍼붓고 어떤 언론에서는 당장 그 선수는 방출해야 된다라는 막 비난들이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그리고 정말 잘 아는 전문가들은 그 선수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그래서 슬럼프에 빠져있는 이 선수를 일시적으로 몸값이 떨어졌다고 보고 이때 스카우트하는 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스카우트가 성공을 해서 저렴한 영입을 통해 다음 시즌에 그 선수는 물론이고 그 팀이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이와 똑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아니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장에 투자하는 사람들 보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보고도 야 이제 언론에서는 끝났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야 거기 투자할 돈으로 미국 주식 사지 그걸 왜 사냐. 뭐 이런 비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팔고 떠나버렸죠. 하지만 최근에 자산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러면서 전고점은 물론이고 신고점까지 갱신을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사람들이 왜 사냐고 비난할 때 조용히 사두었던 사람들이 최근에 엄청난 수익을 다 온전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옛날에 막 비난했던 사람들 최근 들어서 갑자기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 되니까 다시 좀 수익 좀 걷어볼까 하면서 줄을 서고 또 이 주식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환호를 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도 10원이라도 싸게 사려고 막 최저가 사이트를 뒤져가면서 몇 시간 동안 시간을 막 허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식이나 부동산은 싸졌을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서 사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인 최고가를 막 갱신하고 있을 때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사지 못해 안달을 냅니다. 또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앞으로 5년 동안 가방을 모으거나 또는 뭐 주식을 모아갈 계획이라고 하면 가격이 오르는 게 좋을까요? 내려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한정적인 기간 안에 최대한 많은 가방이나 주식을 모으려면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최대한 많은 수량을 싸게 매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나약한 본성은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 더 떨어질 것 같다고 두려움을 느끼고 반대로 자산 가격이 하늘을 찌르면 그제서야 여기 되는구나, 이거 되는 자산이었구나 하면서 확신을 가집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이 본성을 거스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망했다, 완전히 지금 투자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라는 곡소리가 들릴 때 사실상 가장 투자하기 좋은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의 겨울을 견디고 싸게 살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이건 단기적인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지는 게 필수적입니다. 매일 아침 스마트폰 켜고 자극적인 헤드라인 뉴스들 보고 주식 리디머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주식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 보고 어떤 커뮤니티, 그러니까 종토방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서 공포 조장하는 글 보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자산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소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존 보글은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라는 책에서 이 소음과 본질을 이렇게 칼같이 대조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만들어낸 소음일 뿐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장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기업이 만들어내는 실제 이익, 그리고 성장, 그리고 배당이라는 신호다. 하루하루 요동치는 주가창을 보며 일희일비하는 건 미친 사람의 감정기급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기업이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물건들, 중요한 가치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같은 본질적인 신호입니다. 소음을 차단하고 신호의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
시장의 공포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폭락이 결국 위대한 기회로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부자들의 자산 내역을 보면 의외로 현금과 채권 비중이 꽤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중들이 광기에 휩싸여서 불나방처럼 이쪽 저쪽에 막 투자를 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오히려 소외되고 차갑게 식어버린 진흙송의 진주들, 그러니까 소외된 주식들을 대량으로 쓸어 담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싸게 사서 비싸질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대중들이 막 환호하고 달라고 줄을 설 때 그때 일부 넘겨주고 다시 현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축적의 사이클을 몇 번만 돌리면 자산은 알아서 스노우볼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한 자가 되는 진짜 비밀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지점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투자했던 거 잘못 투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후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1920년대에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도, 세계대전이 막 벌어졌을 때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에 닥쳤을 때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다. 이 전 세계는 망했다. 이렇게 절망했지만 언젠가 그때가 가장 위대한 부자들이 탄생한 시기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미래는 결국 오늘 우리가 내린 선택이 누적돼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마음 급하게, 조급하게 과속하지 마세요. 남들이 야유하기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여러분이 가치가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묵묵하게 모아가세요. 그리고 5년, 10년이 흐른 뒤 미래의 여러분이 새로 진입하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그땐 이랬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런 결정을 했다.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소음을 끄고 묵묵히 내 길을 따라가는 진짜 신호를 찾는 투자자가 큰 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말이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단단한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자산 성장을 응원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파이어 전략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